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매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2주째 이어진 강화된 방역 조치를 더 연장할지 여부가 잠시 후 11시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잠시 후 11시에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 조치의 하나로 엊그제부터 노래방이나 클럽처럼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고위험시설을 출입할 때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전자출입명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가는 손님들도 이것을 관리하는 업주들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시행 4일째인 전자출입명부제 대체 어떻게 이용하라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 시설이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네, 사람들이 실내 한정된 공간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예.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큰 곳들, 높은 곳들을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노래 연습장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그리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실내에서 좀 격렬한 운동을 하는 태보나 스피닝 같은 그런 실내 집단 운동 시설 총 8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예. 지난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운영 자제 공고령이 내려졌었는데 서울과 인천, 대등 일부 지역은 이미 시범 지정 시설로 정해놓고 예. 이 지역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해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제도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화가 된 것이고, 예. 해당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약 8만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총 8개 업종이고요. 일단은 영업을 못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이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QR코드 출입명부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겁니까? 당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8만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도입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고 정부가 이제 이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서 처벌을 유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좀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합금지 명령, 영업을 잠깐 중단된다는 말인 거죠.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계도 기간이라서 처벌받지는 않고요. 네. 이후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QR코드라는 단어조차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실 저희가 좀 일상에서 접하는 친숙한 바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바코드가 좀 더 진화한 버전이다. 이게 좀 QR코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 이용자들이 각자 개별의 QR코드를 그 휴대전화,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발급을 받고 이를 이제 이 시설을 통해서 확인받는 방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만 이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네이버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이버 앱에 들어가서 맨 왼쪽에 버튼을 보면은 선 3개가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예. 이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필, 닉네임, 자기가 설정해 놓은 사진 등이 나오는데 그걸 한 번 더 클릭하면은 내 정보로 안에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 QR 체크인 버튼이 나옵니다. 예. 사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검색창에서 그냥 차라리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아니면 전자출입 명부증을 입력을 하면은 바로 내 QR코드 발급하기 버튼이 생기고요.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통하면은 QR코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인증은 최초 이용하는 경우 한 번만 하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재인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 시설에서 담당자가 QR코드를 요구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출입 명부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 QR코드 기능을 좀 실행하신 다음에 보여주시면 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좀 QR코드 생성하는 법을 지금 모르시니까 안내문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당황하지 말고 네이버에 전자출입 명부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인식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개별로 설치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개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요. 뭐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시설 관계자는 이제 사용 중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냥 와이파이만 연결되면은 그런 공기계를 사용하셔도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스마트폰에서 전자출입 명부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 건데 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사업자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좀 번거롭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최초 한 번만 이렇게 전자출입 명부 앱을 다운받고 인증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뭐 QR코드 스캔은 뭐 사업주가 아니라 뭐 직원들도 뭐 직원 아이디 추가 이런 식으로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등록을 하면은 뭐 사장 아니면 직원 모두 다 이렇게 인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네. 요즘 음식점에 가면 네. 사람이 주문받는 게 아니라 전자주문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어려워하는 분들 많은데 이 QR코드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도 좀 어제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이게 되게 굉장히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예. 안내문을 보지 않고서는 이게 따라할 수 없는 이게 QR코드를 생성할 수 없는 그런 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 중장년층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 당장 주위 90년대생들도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뭐 아직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QR 코드를 거부하고 명부에 수기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예. 또 뭐 네이버 앱이 없는 경우에는 또 현장에서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를 했더니 아이디 비밀번호가 또 기억이 안 나서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런 예. 어려움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업주도 손님도 QR코드 생성해서 입장하기까지 좀 번거로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노래방이나 클럽을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주변의 반응들을 보면은 예. 안 가겠다 선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이런 고위험 시설들을 방문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예. 만에 하나 일단 가기가 되게 어렵고 만에 하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게 되면은 또 이게 정말 투명하게 이제 동선이 공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QR 코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좀 이런 유흥주점이나 뭐 이런 데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뭐 좀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도 뭐 업주들은 손님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이게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렇군요. 실제 업장이 있는 곳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네. 뭐 시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일일이 좀 입구에서 설명을 하고 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좀 힘들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지금 도입 사흘째인데 예. 좀 이제 주변에 좀 풍경들을 보니까 거의 이 QR 코드 이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을 좀 설치하지 않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예. 기간이니까 거의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 않고 사실 이제 손님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출입 명부만 있다거나 예. 아니면 출입 명부조차 없는 경우도 사실 많았고 아직까지 현장에 지금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직 이 전자출입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QR코드 전자출입 명부제 방역당국에서는 이걸 도입해서 네네. 가고 싶은 사람도 좀 번거로워서 안 가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가고 싶지만 이렇게까지 하면 못 가겠다. 예. 안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 주 목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 목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번거롭게 해서 가지 않게 하는? 네네. 워낙 더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많이 연구를 했긴 했을 텐데 예. 사실 명부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예전에 이태원 클럽발 에서도 명부를 확인해 보니 뭐 이름을 거짓말로 쓴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부담이 덜했던 거죠. 이제 수기 명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안 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사실 정부에서는 지난주부터는 이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영업 자제 공고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톡 도입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와 카카오가 합의에 실패한 탓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당초 카카오톡에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적용해달라고 했는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안 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카카오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가 이 기회를 틈타서 카카오페이를 보급하려는 의도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기존 기능과 충돌하지 않는지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재 카카오톡 환경에서는 제공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의 정보는 통상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면 삭제되는데 이 정부의 요구는 이 QR코드 정보는 4주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카카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앱밖에 없으니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는 이통 3사가 이제 만든 본인 확인 시스템 플랫폼이 있어요. 패스라는 건데 이 패스를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뭐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데 개인정보도 남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밖에서 담당 PD도 QR코드 내려받기 직접 조금 전에 이광수 기자 안내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하니까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이런 지금 메시지를 남겼는데 좀 사실 정보 보호에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는 얼마만큼 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워낙 또 정보 유출을 많이 경험해본 우리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이제 기존 수기로 할 때보다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또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명부에다가 이때까지 펜으로 본인 이름 직접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나 볼 수 있고 사실 분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막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좀 있었는데 뭐 네이버에는 뭐 네이버 갖고 있는 원래 기존의 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네이버가 생성시켜준 이 QR코드 이 세 가지만 네이버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추가로 이제 네이버가 알게 되는 건 이 QR코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QR코드를 방문한 시설에는 스캔 받는 순간 이 QR코드가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이제 공공기관이 있는데 이곳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또 네이버나 이 보건복지부 산하 이 공공기관 이 두 정보를 모두 합쳐야 내가 어디를 언제 방문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뭐 네이버 혼자 스스로 아니면 보건복지부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는 측면은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게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자출입 명부제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현재 유흥업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학원에서도 QR코드 명부 시스템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QR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고위험 시설은 아니지만, 학원에서도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이제 QR코드 활용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학원은 뭐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은 아니고 누구지 다 알고 있는데, 현재 학원발 코로나 확진자가 7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와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도입을 좀 공고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만큼 인센티브도 있는데 QR코드를 도입한 학원에는 올해 예정인 교육청 차원의 정기 지도 감독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다음 달부터는 QR코드 출입 방침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거나 사실상 영업정지인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주분들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7507번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 당분간은 불금이 아니고 홈금입니다 하셨는데 정말 당분간은 좀 집에서 홈금 해야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였습니다.